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파마코카이네틱, 로컬 아네스테틱스의 파마코카이네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로컬 아네스테틱스의 파마코카이네틱스에 대한 것입니다. 다들 로컬 아네스테틱스를 많이 쓰고 계신데 그 로컬 아네스테틱스의 이제 파마코카이네틱과 이 약제 특성, 약제를 잘 알아야 이제 적절히 잘 쓰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마코카이네틱의 이제 가장 그 유명한 그래프인 것인데 보시면 MTC가 이제 미니멈 톡식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이상 약물 농도가 올라가면 톡식한 이펙트가 나타나는 거고 미니멈 이펙티브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이상은 약물 농도가 올라와 줘야 약이 효과가 있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온셋 타임이라고 표시된 곳에서 온셋이 시작이 돼서 Tmax 지점에서 최대 혈중 농도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게 쭉 떨어져서 이제 있는 것인데 요런 이제 약제의 특성 이게 이제 IV를 주던 그 리저널로 주던 다 요런 파마코카이네틱스의 특징을 이제 따라가게 돼 있고요. 로컬 아네스테틱스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라. 그러면 non-toxic한 concentration에서 너브 컨덕션을 이제 억제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리버서블 하다는 게 이제 데피니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흔하게 이제 생각해 본다면 치아 발치 때 놓는 자일로카인이 되겠습니다. 리버서블 하다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이 리버서블 한 거는 이제 로컬 아네스테틱스로 쓸 수는 없다. 히스토리를 보자면 코카가 1860년대에 이제 코카인이 분리가 되고요. 콜러가 그걸 토피컬 아네스테시아에 사용하게 됩니다. 1884년도에 할스테드라는 사람이 페리페럴 너브 블록을 그걸 가지고 이용하게 되고 스파이널 아네스테시아를 비어가 이제 하게 됩니다. 최초로 이제 합성된 아네스테릭이 바로 프로카인이고요. 그게 1905년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리도카인이 1943년도에 만들어지게 되고 메피바카인이 1957년, 부피바카인이 1963년, 로피바카인이 1996년, 레보부피바카인이 2000년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 약이라고 하면 로피바카인과 리보부피바카인이 되겠습니다. 콜러가 이제 토피컬 아네스테시아에 코카인을 써서 이걸 뭐 굳이 외워본다면 코카콜라가 되는 거고요. 그 할스테드, 그 다음에 이제 비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로컬 아네스테틱스의 이제 메커니즘을 본다면 결국 소듐 채널 블로커입니다. 소듐 채널을 블록함으로써 소듐이 세포 내로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돼서 디폴라리제이션 되는 것을 이제 막는 게 이제 이 효과가 되는 거고요. 특징적으로 레스팅 포텐셜 또는 스레셜드 포텐셜은 이제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디폴라리제이션, 그러니까 흥분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요. 신경 세포가 사실 그 소듐 채널 블로커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은 테트로도톡신이 되겠습니다. 보고독 잘 알고 있는 것 보톡스 소듐 채널을 블록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약제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컬 아네스테틱스의 이제 기본 조건은 리버서빌리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버서블 하지 않으니까 이걸 로컬 아네스테틱스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로컬 아네스테틱스를 이제 분류를 하라라고 하면 이스터 계열과 아마이드 계열로 이제 나눠 볼 수 있고요. 이스터 계열은 코카인, 크로로프로카인, 프로카인, 테트라카인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마이드 계열은 저희가 이제 잘 쓰는 부피바카인, 리도카인, 로피바카인, 에티도카인, 메피바카인 등이 있습니다. 지금 쓰는 약제들은 대부분 이제 아마이드 계열인 건데요. 왜 이렇게 쓰게 되는지를 이제 한번 보시면요. 바로 이 피지올로지컬 프로퍼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터 계열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시스테믹 톡시시티가 좀 적다는 것이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아마이드 계열과 비교해서 좀 단점처럼 작용합니다. 플라즈마 수도콜리네스테로이드에 의해서 빠르게 대사가 되니까 약이 이제 빨리 사라지니까 듀레이션이 이제 짧은 게 단점이겠고요.
시스테믹 톡시시티가 이제 적은 거는 맞지만 파바 디라이버티브라는 것들이 대사 부산물로 만들어지니까 알러직 리액션이 이제 좀 더 흔한 게 이제 단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솔루션 상태에서 스테빌리티가 낮아서 어, 힛, 그리고 선 이런 거에서 이제 그 약재가 이제 잘 분해가 되니까 그것들에서 이제 보존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좀 진한 갈색 병이나 이제 검은색 병에 이제 보관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서늘한 곳에 이제 보관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스터 계열의 이제 약품의 이제 보관상 문제가 있는 게 또 단점이 되는 거고 pKa 값이 그 피지올로직 페아인 7.4보다 좀 높아서 8.5, 8.9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온셋 타임하고 관련이 있는데 온셋 오브 액션이 슬로우하다는 게 단점이 있습니다. 아마이드 계열은 헤파틱 마이크로조말 P450 엔자임에 의해서 슬로우리 대사가 돼서 좀 더 길게 가는 장점이 있고 시스테믹 톡시시티가 이제 좀 더 많긴 하지만 알러직 리액션이나 솔루션에서의 스테빌리티, 온셋 오브 액션, pKa 값들이 이제 좀 더 유리하다라는 점에서 최근에는 이제 약재들이 다 아마이드 계열들이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도피바카인 있고요. 브랜드 네임은 마카인, 리도카인이 이제 자일로카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메피바카인이 카롤카인, 노피바카인이 나로핀이 되겠습니다. 포뮬레이션을 이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면요. 그 우리 약재들은 다 0.75%, 뭐 0.2% 이렇게 이제 퍼센트로 잘 이야기를 하는데 이 퍼센트는 바로 100cc당 녹아 있는 드럭의 그람 수를 입니다. 그래서 그람 퍼센트라고도 하는데 0.75% 나로핀은 말 그대로 이야기하지만 100cc에 0.75g의 나로핀이 녹아 있다는 이야기고 그걸 cc당으로 환산하면은 7.5mg 정도가 나로핀이 이제 섞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개 0.75% 나로핀을 노멀 셀 라인에 타서 0.2%로 만들어서들 많이 쓰시는데요. 0.2% 나로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0.2% 나로핀 10cc를 만드는 걸 가정을 하면은 100cc에 0.2g이 필요한 거니까 100cc에 그 20mg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셀라인 10cc를 10cc로 치면 20mg의 나로핀이 이제 녹아 있는 것이 되는 거고 0.75% 나로핀 2.7cc를 쓰게 되면은 바로 2.7cc 안에 20mg 정도의 나로핀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거기에다 물을 이제 7.3cc 타면은 0.2%가 이제 만들어지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르게 또 표현이 되는데 1대 1000 에피네프린이 뭐냐 1000cc에 이제 1g이 녹아 있는 거고요 1대 2만 2만 cc에 1g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대 2만이 좀 더 희석된 거니까 cc당 5마이크로그램 정도가 들어있는 거고요. 1대 1000이면 이제 1cc당 1mg 정도가 들어있다. 로컬 아네테틱스의 액티비티를 결정하는 거는 리피드 솔유빌리티, 그 다음에 디퓨저빌리티, 그 다음에 프로테인 바인딩 어피니티, 그 다음에 피지올로직 폐하에서 얼마나 아이오나이제이션이 되느냐, 그러니까 pKa 값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셀 멤브레인이니까 그 셀 멤브레인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있는 그 소듐 채널에 이제 그 소듐 채널이 결국 이제 프로테인이니까 거기에 리셉터에 이제 바인딩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결정 짓는 인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가 pKa 값은 그 폐하 피지올로직 폐하에서 얼마나 이제 아이오나이즈드 폼과 넌 아이오나이즈드 폼이 공존하는지 비율을 결정하는 게 되어 있는데요. pKa 값이 그 말하는 게 뭐냐면 이 아이오나이즈드 폼과 넌 아이오나이즈드 폼이 이퀄러브리움을 이루는 상태의 이제 폐하를 이제 pKa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 지점이 제일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면 핸더슨 하셀바흐 이퀘이션을 보면 폐하는 pKa 더하기 로그 non-ionized 폼 분의 ionized 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리도카인의 이제 그 pKa 값에 따른 이제 이 ionized 폼과 non-ionized 폼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면요. 피지올로직 pH를 7.4라고 두고 리도카인의 pKa 값이 7.9라고 치면 이 공식을 따르면은 아이오나이즈드 폼과 non 아이오나이즈드 폼이 3대 1 정도로 이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non 아이오나이즈드 폼이 결국은 리셉터에 들어가서 이제 바인딩을 하게 되는 건데 리셉터와 바인딩을 하게 되는 이제 이펙티브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주면 다 리셉터와 반응하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고 아이오나이즈드 폼과 non 아이오나이즈드 폼이 이게 이제 적절히 분포가 돼서 아이오나이즈드 폼은 약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 거고 non 아이오나이즈드 폼이 약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로우 폐하 상태 보시면 인펙션이 있어서 이런 퓨런클이 있는 상태, 앱세스가 있는 상태 이걸 가지고서 이걸 이제 도려내기 위해서 내가 이 주위에 로컬 아네세릭으로 이제 인필트레이션 해서 이제 약발이 먹길 기다린다 이런 상태에서는 보시면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7.9 빼기 4.9는 로그 아이오나이즈드 폼분의 non 아이오나이즈드 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아이오나이즈드 폼이 1000배가 많은 1000대 1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폐하가 로우한 상태에서는 같은 리도카인이라 하더라도 약효가 거의 300배 이상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단순해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런 환자의 그 리전의 이제 상태 그다음에 뭐 단순히만 생각해도 환자의 어떤 그런 피지올로지컬한 상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 약제 효과를 이렇게 이제 300배 이상 차이가 나게끔 만들어 주니까 그런 인사이트를 이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지오케미컬 프로퍼티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리도카인은 보시면은 pKa 값이 이제 7.9 정도라서 온셋이 이제 빠르고요. 부피바케인과 로피바케인은 보시면 8.1, 8.1 이 정도 되는데요. 온셋이 이제 조금 느리게 됩니다. 보시면 온셋이 꼭 pKa 값만으로 이제 정해지지는 않으니까 이게 이제 부피바케인과 로피바케인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프로테인 바인딩 커패시티가 이제 이 포텐시를 결정하는데 보시면은 리도카인은 64.3으로 포텐시가 1인데 비해서 부피바케인과 로피바케인 다 95에 근접해서 포텐시가 4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펙션이 있는 곳에는 이제 폐하가 낮으니까 아까 전에 pKa 값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non-ionized 폼이 굉장히 적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slow 한 이제 온셋을 보인다는 거고 pKa 값이 모든 아마이드들은 이제 비슷해서 온셋이 이제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 이제 리도카인보다는 이제 부피바케인이나 이제 로피바케인이 이제 온셋이 좀 슬로우한 면이 있겠죠. 부피바케인의 이제 하이어 pKa가 슬로우한 온셋을 보인다는 게 그 말인 거고 또 결국은 이제 온셋이라는 게 너브로 이제 디퓨전에 들어가는 거 너브로 잘 디퓨전에 들어가려면 리포필리시티하고 그 다음에 디퓨저빌리티 이런 것들이 또 결정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이 로컬 아네세릭의 이제 작용 기전이 이제 작용 특성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컬 아네테릭이 얼마나 이제 작용을 하는지 듀레이션은 아까 전에 살펴봤지만 프로테인 바인딩 커패시티 결국 아네테릭 에이전트의 특성인 거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느 사이트로 줄 것이냐 타겟 사이트 예를 들어 에피듀랄로 줄 것인지 그 다음에 인트라세칼로 줄 건지
그 다음에 뭐 IV로 줄 건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액션 듀레이션이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거고요. 어주번 드럭을 씀으로써 이 액션 듀레이션을 좀 길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피네프린 같은 거를 준다면 액션 듀레이션이 이제 길어지는 거고요. 스테로이드도 좀 길게 하는 경향이 있고 또 같이 주는 오피오이드나 이제 클로니딘 같은 약들도 다 액션 듀레이션을 좀 길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젝션 루트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리고 서라운딩 바스큘라리티가 어떠냐. 예를 들어 같은 에피듀랄 블록을 하더라도 서라운딩 바스큘라리티가 아주 우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액션 듀레이션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바스큘라리티가 좋으면 좋을수록 약이 빨리 씻겨 나갈 거니까 액션 듀레이션이 이제 짧아질 것 같습니다. 로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 에피네프린이라는 게 있는데, 에피네프린은 섞어 쓰면은 이게 액션 듀레이션을 길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피네프린은 1대 1000, 1대 2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1대 1000이 결국 따져보면 cc당 1mg이 들어있는 것이고 1대 2만이 cc당 5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바소콘스트릭터인 에피네프린은 기전상으로 이제 리도카인과 부피바케인의 이제 작용 그 시간을 향상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네세릭을 이제 어떤 것을 쓸 것이냐의 선택은 결국 어떤 너브를 블록할 것이냐, 예를 들어 메디알 브랜치를 블록할 것이냐, 아니면 스파이널 너브를 블록할 것이냐, 아니면 에피듀랄 전체를 이제 블록할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약을 달리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 MBB는 리도카인 4%짜리나 로피바케인 0.2%짜리 또는 부피바케인 0.25%를 쓰지만 에피듀랄을 쓸 때는 리도카인 0.1%짜리 또는 0.1 또는 1%짜리를 쓰거나 또는 로피바케인 0.2%, 부피바케인 0.25%짜리를 쓴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메디알 브랜치를 이제 블록할 때는 로피바케인 0.75를 쓰고요. 그 다음에 그 부피바케인 같은 0.5%짜리를 쓰고 리도카인 0.4%, 4%짜리를 쓴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온셋 타임과 레이턴시, 그러니까 어떤 게 필요한 거지. 예를 들어 국소 마취를 한다. 그 앱세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액션 온셋이 이제 빨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리도카인 같은 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세라피틱 이펙트를 보고서 MBB나 메디알 브랜 TFSEB를 한다. 그러면 이제 액션 듀레이션이 길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부피바케인이나 로피바케인을 쓰게 되는 거고요. 인트라세칼로 약을 줄 때는 이제 프리저버티브 프리 에이전트를 이제 쓰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개발된 약제 중에는 가장 드러그 오브 초이스는 로피바카인입니다. 그거는 그 카디오 톡시시티가 적고 우리가 원하는 센서리 셀렉티브하게 블록이 되면서 모터 블로킹 이펙트가 이제 적어서 좋은 약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액션 듀레이션은 2.5에서 이제 5.9시간 정도. 그다음에 이제 페리페럴 러브 블록인 경우에서는 8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지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피바케인은 이제 상품명으로는 나로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또는 뭐 국산 제품으로는 나카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스칸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로핀 0.2%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0.75%짜리가 있습니다. 그다음 메피바케인이 있는데 이거는 비어 블록이라고 해서 리저널 아네스테디아용으로는 쓰지만 우리가 에피듀랄 블록용으로는 잘 안 쓰는 약인 거고요. 새로 나오는 약제들로는 이제 2000년에 이제 발표가 됐던 레보부피바카인이라는 약이 있고 나노파티클이 이제 함유된 아네세릭이 있고 또 라이포솜에 이제 그 함유되어 있는 아네세릭이 또 있습니다. 새로 나온 약제 중에 이제 레보부피바케인이 가장 이제 그 뭐 새로 나온 약제 중에 이제 제일 선호되는 약인데 에보트에서 나와 있고 지금은 비급여로 되어 있습니다. IV로는 이제 사용이 안 되게 돼 있고 애드버스 드럭 리액션이 아주 드물다고 돼 있고 뭐 제일 좋다고 알려져 있는 건 카디오 톡시시티가 이제 적다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아마이드계 그 국소 마취제는 톡시시티가 이제 적은 게 이제 장점인데 근데 이제 역시 이 하이 도즈로 이제 주입이 되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된다. 우리가 에피듀랄이나 MBB는 이제 하이 도즈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들어갈 일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트라 비너스 또는 인트라 아테리얼 인젝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블록을 할 때 항상 아네세릭을 주다 보면은 로컬 이펙트가 있는데 그 티슈 트라우마를 줄 수가 있고요. 헤마토마나 이스케미아, 드럭 센시티비티 또는 인펙션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서 적절한 약제를 쓰고 적절한 이제 이퀴먼트를 쓰고 스테라일 테크닉을 쓰는 게 이제 좋겠다. 그리고 바소 콘스트릭터를 쓸 때는 손가락이나 이제 페니스처럼 그 엔드 아터리가 있는 곳에는 이제 그걸 쓰는 것이 이제 조직의 괴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 쓰면 안 되는 거고요. 여러 번 이제 리피터티브 인젝을 하게 되면 트라우마, 이데마, 티슈 네크로시스, 인펙션의 가능성을 이제 높이게 됩니다. 오버도즈를 하는 경우에 이제 IV 인젝이 이제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트라키오 브론키알 뮤코자 쪽이나 또는 헤드, 넥, 파라볼티브럴 리전은 역시 이제 그 베인, 인트라비너스 인젝이나 또 인트라아테리얼 인젝이 될 찬스가 높기 때문에 오버도시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러지는 사실은 매우 드문데요. 그 이유는 뭐 이스터게를 이제 안 쓴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 아마이드 계열으로는 알러지 리액션이 이제 적은 게 적습니다. 파바 디라이버티브에서 이제 알러지가 생긴다고 되어 있고요. CNS 심텀은 이 약제가 들어갔을 때 약이 이제 많이 들어가면은 디프레션을 유발할 것이고 약이 이제 적게 들어가면 스티뮬레이션을 유발을 하는데 스티뮬레이션의 이제 가장 심한 형태는 이제 컨벌전이다라는 거고요. 컨벌전이 됐을 때는 이제 티오펜탈 소듐이나 또는 이제 그 발륨을 이제 주입을 해야겠죠. 카디오바스큘라 톡시시티는 마이오카디움의 이제 컨덕션을 이제 슬로잉 시키거나 또는 아예 셧다운을 시키는 건데 이것도 역시 이제 과량으로 들어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요. 컨벌전을 일으키는 용량의 2~4배가 정도가 이제 들어갔을 때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걸 프리벤션 하는 방법은 항상 이제 약제는 recommended 도즈로만 쓰고 그 이상을 쓰기는 거는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그 인트라 아테리얼 인젝이나 또는 인트라 비너스 인젝이 이제 되지 않도록 항상 에스피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로컬 아네테릭이 이제 그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드럭이 이제 라지 퀀터티로 필요하다면은 가장 이제 톡시시티가 적은 약제를 쓰면 된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로피바케인이나 이제 부피바케인을 쓰면 된다는 로피바케인이나 레보부피바케인을 쓰면 된다는 거고요. 항상 슬로우하게 인젝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치료는 그 항상 ACLS 프로토콜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한 상태로 이제 치료가 돼야 그 준비가 된 상태에서 블록이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 에어웨이를 확보하고 산소를 주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컨버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시온펜탄이나 다이아제팜 이런 걸 이제 쓰게 인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칼디악 어레스트가 났다. 레그 엘리베이션하고 IV 플루이드 주고 에피네프린 주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안티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나 아이소프로테네롤 같은 약들을 이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카디악 어레스트 정도가 이제 낮다면 리피드 레스큐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인트라 리피드 20%짜리를 케이지당 1.5cc를 이제 1분에 걸쳐서 볼유스를 인젝을 하고 그 다음에 분당 케이지당 0.5cc를 이제 인퓨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리피드 성분을 이제 몸으로 돌려주는 건데 그 이유는 이 아마이드계 그 아네세릭들이 다 리포필릭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스케빈징 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네세릭의 그 효과를 좀 배가시키기 위해서 섞어 쓰는 이제 약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오피오이드 어주먼트거고요. 오피오이드 어주먼트의 뭐 그 작용 기전을 말해보라라고 한다면 뮤 델타 카파 오피오이드 리셉터에 이제 아고니스트를 작용하는 게 주된 기전인 거고 그렇게 되면 그 페인 패스웨이를 모듈레이션 하는 펩타이드를 분비를 해서 어퍼런트 노시셉티브 인풋을 이제 서프레스하는 효과가 있다. 오피오이드 어주먼트는 이제 몰핀, 펜타닐, 순펜타닐 같은 약제들을 쓸 수가 있는데요.
리포필리시티가 제일 좋은 게 이제 수펜타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은 약제를 이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인트라세칼로 주는 레지멘과 이제 에피듀랄로 쓰는 레지멘은 이제 도주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펜타닐이나 수펜타닐 같은 경우는 이제 인트라세칼로 주는 경우에 에피듀랄 용량의 거의 10에서 20분의 1 정도를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트라마돌 같은 경우에 이제 뮤 리셉터에 이제 셀렉티브 아고니스트 작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아드레날린 리업테크를 막고 세로토닌과 노아드레날린 릴리스를 이제 블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개 그 에피듀랄로 쓰는 경우에 100mg 정도를 이제 그 약에 섞어서 이제 주입하게 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200mg 정도의 하이도스 트라마돌을 쓰는 경우에 오히려 그 아네스테지아 온셋을 이제 느리게 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논오피오이드 어주번트로 이제 섞어 쓸 수 있는 약제들이 바소 컨스트릭트가 있고요, 에피네프린. 그러나 이제 이 인팍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에피듀랄 마취에 잘 안 섞어 쓰는 경향이 있고요.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로는 클로니딘, 아드레날린 같은 약제들이 있는데, 이건 역시도 이제 그 알파 아드레놀 리셉터에 작용해서 페인을 이제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이게 그 환자에 따라서는 이제 하이포텐션을 유발하고 세데이션을 유발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약이고요. NMDA 안타고니스트로 케타민과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바 아고니스트 미다졸람이 있고, 글루코콜티코이드를 이제 에피듀랄이나 인트라테칼에 이제 섞어 쓰는 경우도 있고요. 엔세이드로는 에피듀랄에 쓰는 용도는 인도메타신 그 제제가 있고요. IV로 쓰는 용도로는 케톨박과 테녹시칸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아세티콜린 에스트레이즈 이니비터, 네오스티미크민 같은 걸 쓸 수도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 역시 이제 부작용을 유발을 할 수 있으니까 좀 경험이 쌓인 상태에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로컬 아네스테릭의 이제 액티비티는 아까 전에 살펴보셨듯이 리피드 솔유빌리티와 멤브레인 디퓨저빌리티, 프로테인 어피니티, pKa 값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걸 보셨고요. 이런 액티비티는 그 약제의 특성뿐만 아니라 어디에 인젝을 할 것인지, 어주번 드럭이 뭔지, 인젝션 루트가 어딘지, 그 티슈의 바스큘레러티가 어떤지, 환자의 특성이 어떤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로피바케인과 리보부피바케인은 드러그 오브 초이스입니다. 근데 리보부피바케인은 현재로서는 이제 비급여로 되어 있고요. 오피오이드와 논오피오이드 어주번트를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쓸 수는 있는데 케어풀하게 이제 애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부작용을 대비해서 ACLS 프로토콜을 시행할 수 있는 이퀴먼트를 잘 갖춰놓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